예. 그 화이트보드에 흑판에다가 네. 수업 시작하시는 거 일단 좀 다르게. 예, 있습니다. 예. 이 주몽공이라는 사람은 그 주자인데, 이 사람은 주자인데, 주자라는 사람은 남송의 유학자비에서 주자는 존칭이에요. 연도수가 1130년에서 1200년 71살, 70을 살았고, 이름은 희고, 자는 원이고, 호는 회암이에요. 회암인데, 학문의 특성은 이기철학. 이기철학이 뭐냐면 철학이 나오는데, 이 지구란 게, 아까 말 지구란 게 만들었다. 이 지구다. 또 사람이다. 사람이나 지구가 만들어지는 형식, 보이는 모습은, 이 모습은 뭐로 되어 있냐면, 이 기가 모여있다, 기가. 기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구도 되고 사람도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꼭 이렇게 돼야 되고 사람 이렇게 돼야 된 원리가 뭐예요? 원리. 꼭 사람이 이렇게 된 원리가 있을 거고 지구가 이렇게 원리가 있다는 그 원리가 뭐냐면 이게 이치가 있다, 이치가. 그래서 이치가 있기 때문에 기가 모여서 모습이 나오고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치가 있다는 거야. 이와 기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방거나처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정리한 사람이, 논리적 정리해낸 사람이 결국은 주자예요. 주자. 이걸 갖다가 성리학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성의 이치. 사람은 이렇게 남성이다, 여성이다, 또 음악을 좋아한다, 책을 좋아한다, 수없이 많은 성들인데, 이 성자는 뭐냐면 마음 심자뿌라 살생자거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거, 동물자, 살아있는 존재의 마음. 그건 다 다르잖아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책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요즘 책 유명하지만도 음악도 유명하고, 그런 성의 이치를 갖다가 알아야만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게 성리학이에요. 내 성의 이치는 뭐야? 나는 세상의 주인공으로 태어나긴. 내 주인공이면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야. 그 나를 알잡고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성리학이었어요. 내 성품의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성리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 존양과 성찰 공부인데, 이게 주자가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40세 때 깨달은 거예요. 주자가 40대에서, 주자라는 사람은 17세에, 14세 때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47세에 죽었었는데, 아버지 자기 친구인 호적계, 유백수, 유봉산 등을 갖다 스승으로 삼으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스승으로 해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17세 때, 이 도겸이라는 스님이 만나요. 이 도겸이라는 스님인데, 주자가 이 17세 때예요.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참선을 배워요. 선을 배워요. 참선을 17세 때부터 시작한 사람이에요, 주자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수양을 한 거예요. 수양 공부를 한 거죠. 수양을 공부를 했는데, 이 도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대해라는 그 스님의 제자인데, 이 대해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 우리나라 조계종이 사는 가나선을 정리한 사람이 대종고예요. 대종고를 통해서 가나선이 되는데, 그 제자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주자가 끊임없이 참선을 통해서 공부를 딱 하면서 성리학적 유학 공부를 딱 했는데 40대 와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40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나라거든요, 나. 그런데 이 나라는 사람이 쭉 이어지면 한 80억의 타가 있는 거죠. 요거는 나고, 요건 하나 나고. 나라는 사람은 하늘에서 천명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명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각자, 저는 체가니까 체가라고, 또 어떻게 경북 영천 해선 태어났는데 해선하고 하니까 체가라고 태어난 거야. 요걸 생명력이 들어왔다. 이거 성이에요, 성. 요게 심에 앉아, 심에. 내 가운데 심에 딱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게 앞에 정으로 발산되는 거죠. 성이 심에
들어와 있다가 외적으로 기쁜 일이 부딪히면 기쁜 정이 나오고 슬픈 일이 부딪히면 슬픈 정이 나오는 거죠. 괴로우면 괴로운 정이 나오고. 그런데 17세 때 참선 공부를 하면서 서원 공부를 하면서 주자는 뭐냐면 이 존양이라는데 이 존양 공부는 뭐냐면 앉아가지고 요즘 명상 참선할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 나는 누구냐 생각하는 거죠. 그 공부를 치중하고 공부를 해왔는 거예요, 주자가. 그 40대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인데 다른 스승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내가 존양을 잘했다. 마음 수양을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평화롭다. 그런데 어떤 외적 물이 딱 부딪히는 갑자기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야. 평소 때 아침까지 다 수양했는데 어떤 사람 기분 나쁜 애 화가 팍 나는 거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요 순간에 내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요 순간에 요 찰나인데 요 순간은 자기가 자기 보고 있다는 거예요. 화를 딱 내면서도 내가 화를 내고 있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네. 또 슬플 때도 내가 슬퍼하네. 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화를 내기나 슬퍼하는 순간에 분명히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이기고 뱉어내버린 거죠.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 순간에는 뭐냐면 전하지만 또 성찰인데 이걸 이제 존양이라고 그러고 이걸 함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 함양 공부는 좀 쉽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수양하니까 마음이 평화하고 고요하면 늘 기쁘고 긍정적인. 그런데 외적 조건에서 갑자기 화가 딱 튀어나오는 순간에 자기가 바르던 정은 뭉자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는 순간을 잘 살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부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화가 나오는 순간에 그걸 스폰지에 볼이 돼서 갑자기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성찰 공부예요. 성찰. 내가 뱉어내면 화야. 남을 미워하면 안 돼. 그게 낭비운 거야. 그걸 잘 관리하는 게 성찰 공부예요. 이 성찰 공부를 요즘 많이 쓰는 게 어디냐면 윗바사나 명상이라 해가지고 명상해가지고 이게 특히 동남아에서 유명한 거고 미국에서 유명한데 지금 여기 머물기 어떤 순간인지 자기가 지금 요 순간에 딱 깨어가지고 명확하게 자기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딱 갖고 있는 게 그게 윗바사나 명상, 지금 여기 명상. 그러면은 이 성찰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가 화를 낼 게 아니야. 이거 화내면 안 되는 거구나. 자기 관리하는 거죠. 그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은 존양 공부가 강하면 강할수록 딱 잡아가지고 요 성찰할 때 잘라가, 그러면 안 돼.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마음의 존양 공부가 안 되면 외적으로 화낼 일 있으면은 그냥 막 쏟아내버린다는 거예요. 막방.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자는 뭐냐면 평상시는 존양 공부를 하게 되고 일상적인 살아가면서는 늘 성찰 공부를 하게 되면 깨어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삶. 그 깨어있는 삶 중에 가장 독실하게 했던 사람이 지난번에 했지만도 남명조식 선생 같은 분이 허리에 방울 달고 걸어가면 방울 소리 나죠, 방울. 그럼 스스로 남명조식은 너 깨어있나? 너 깨어있나? 이렇게 남명 선생을 공부한 게 뭐냐면 성성자란 방울 타고 다니까, 성성의 방울. 몸에 방울 타고 다니까, 늘 그 소리 나니까. 퇴계 선생을 경 공부를 하지. 늘 지금 현재 내가 깨어있나 하는 게 경 공부고, 그게 바로 이게 존양과 성찰 공부를 하는데 그 주자는 그걸 굉장히 강하게 정해. 또 이러네. 왜 녀석이 될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뭔가, 이게 아니고, 이거는 깨끗하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게 요 원래 명상 공부나 참선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해요. 평소 때는 앉아가 자기 명상, 자기 스스로 딱 앉아가 명상하는 것은 이 존양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자, 이 조냥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운트 공부하는데, 이거는 평상시에 들떠있던 마음이, 나라는 사람이 들떠있는 마음이 자기 속에 늘 앉아가 명상 참 조냥을 하게 되면 이게 자꾸 내려가게 돼, 이렇게. 깊이. 자꾸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조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깊어지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요만큼의 바깥에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이 깊으면 깊을수록 외적으로, 이거는 내심이니까, 내심이 깊은 외적으로 외행동이 달라요. 외적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깊으면은 행동 자체가 달라져, 자꾸. 행동이 달라지면 이게 이제 기운이 뻗쳐나가는데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내공이, 기운이 밖에서 뻗쳐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조냥과 성찰 공부인데 이게 조선조 500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하게 됐던 공부죠. 주자가설을 읽고. 오늘날 참선 명상하는 공부가 전부 다 이 범주에 다 통하는 거고. 용어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하루에 최하 30분 이상이라도, 특히 아침이 좋은데 아침 딱 일어나면 1000마디 말이 나오기 전에 간단히 몸을 풀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 상단절, 이 상단, 지난번에 기억하시면 43강이 기억났습니다. 상단절. 이 상단절을 통해가지고 자기 아래 배꼽인데 그걸 가만히 내려다 보면은 기운이 자꾸 내려가요. 마음이 가라앉지요. 그걸 자꾸 습을 시켜가는 거예요, 습을 시켜가면 습갈수록 뭐냐면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깨는 거죠. 그걸 윗바사나 명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영화를 보듯이 보라 그래요. 이해됩니까? 사람은 이 순간에 어떤 할 때 자기 속에 자기를 보고 눈이 있다고 보여. 야, 최동단,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래? 분명히 안 된다 하는데 행동할 때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안 된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그걸 갖다가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뭐냐면 내공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 공부 잘 됐다는 거고. 그거는 아무리 좋은 경전도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성경, 불교는 다 안 됩니다. 뭐 사서 안 됩니다.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고. 그 공부들한테 관심이 많았고, 이 주자는 40대에서 이 이치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서 집주라에 논어, 맹자, 대학에 집주를 썼고, 근사락 등등의 글을 썼는데, 그 말년에 쓴 글들이 뭐냐면, 이 조냥 공부와 성찰 공부를 통해서 주자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해안을 얻어가지고 그 해안을 통해서 경전을 해석한 거죠. 주자식 경전 해석법. 그게 집주라는 집, 유명하죠. 주자의 집주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글이 좋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이게 왜 또 휘종이 나오냐면, 7번 휘종, 이것도 하게. 이 주자가 어떤 시대에 살아나면, 요거 휘종인데, 그 다음 7번째인데 휘종인데, 휘종은 북송의 마지막 임금이에요. 송나라 때. 그러니까 960년에서 1127년까지가 북송인데, 마지막의 임금인데, 1100년에 그 즉위해가지고 25년에 이제 그 마지막인데, 요 27년은 뭐 2년인데, 2년 후에 망하게 되는데,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개봉이 함락되니까, 그래서 불불 떨면서 자기 아들한테, 그 흠종이 자기 아들한테, 나 왕 안 할 테니 이거 왕해. 그래, 아들한테 왕권을 물려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년이 망하는 거죠. 이 사람은 글씨와 그림이 뛰어나고 도교를 수행했는데 정치는 아주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냥 쳐들어온다고 불불 떨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황제가 망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망하냐면은 송나라는 이 가치학계 엮을게. 왜냐면 주자가 바로 이 시기에 살았거든. 모든 철학과 상상은 그 시대를 배용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주자는 남송 때인데, 이 북송 때인데, 이 북송이 망하자마자 남송 시작하자마자 그때 태어났어요. 그런데 북송이 망한 것은, 어떻게 망했냐면, 아까 당나라가 망한 것 똑같아요. 이게 두 세력 간에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약한 왕은 그 싸움이 있으라 점점 나약한 왕이 되고, 세력은 맨날 이 사람 정권 잡고 저 사람 잡고 하니까
국가를, 어느 국가든지 국가는 자체 내에서 망하고 외침인 겁니다. 자체가 강할 때는 절대로 외국이 침입 못합니다. 그 국가 자체 내에서 사함으로 망하고 난 다음에 외침하는 거죠. 바로 송나라, 그래 망한 거죠. 북송이. 그러니까 맨날 그 외국, 요 나라, 금나라 맨날 매달 저 곡물 갖다 주고 유지해왔는데 정권을 그러다 많이 망하는 거죠. 망하고 남송이 형성돼. 남송이 형성되니까 이 남송은 이 송날이 있다면 남송은 항주족에 이 위에는 다 내주고 이 남쪽에 일부 이게 남송인데 이러니까 그 당시 지식인들은 이 송나라가 너무너무나 나약하게 허물어지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 안타까움 속에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정치했던 사람인데 그 유배가 돌아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자는 어렸을 때부터 국가가 망해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여기 보면 27년도로 망했고 주자는 30년 태어났으니까 망하고 난 얼마 안 됐잖아요. 한 3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그 혼란한 시대에 태어나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국가와 사회가 안정이 되느냐를 갖다가 치열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주자도. 아버지는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돌아갔었거든. 아버지가 죽는도 바로 국가의 혼란을 갖다가 울분을 터뜨리지 못하가 진정 나가가지고 유배가 죽게 되는 거니까. 그러한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 혼란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상적으로 정리된 게 주자 철학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혼란할 때 뛰어난 철학이 나오죠. 모든 게. 유럽에서 또 기독교가 태어난 거, 이슬람이 태어난 거, 또 인도에서 불교가 태어난 거, 자인회가 태어난 거 전부 다 혼란할 때예요. 동북아시아에도 공명이 태어날 때, 노당이 태어날 때 엄청 혼란할 때고 혼란하니까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혼란한 가운데 바르게 사느냐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자꾸 정리해서 만든 게 사상들이죠. 또 종교고.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도 그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학문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학문에 대한 얘기.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띄우고 문공 띄우고, 이 문공은 아까 시오라 그랬죠. 아까 주자도 시오가 문공이에요. 주 띄우고 문공 띄우고 왈, 가 띄우고 약빈이라도, 불가 띄우고, 띄어쓰기는 그냥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도 좋다 그랬죠. 불가 띄우고 인빈이 띄우고 폐악이요, 가 띄우고 약부라도, 불가 띄우고 시부이 띄우고 퇴악이니, 빈약 띄우고 근악이면 가이 띄우고 입신이요, 부약 띄우고 근악이면 명례 띄우고 광영이니라. 더 할게요. 유견 띄우고 학자 띄우고 현달이요, 불견 띄우고 학자 띄우고 무슨이니라. 학자는 내 띄우고 신지 띄우고 보요, 학자는 내 띄우고 세지 띄우고 지인이니라. 시 띄우고 고로, 학즉 띄우고 내위 띄우고 군자요, 불학즉 띄우고 위 띄우고 소인이니, 후지 띄우고 학자는 이각 띄우고 면지니라. 자, 처음 돌아가겠습니다. 집가자, 약은 만약의 약자입니다. 집이 만약, 빈자는 가난할 빈자입니다. 집이 만약 가난해, 뭐 제가 클 때만 해도 엄청 영천 거기는 가난했죠. 가난하더라도 불가는 하면 안 된다는 거, 뭐 하지 마라. 이는 이날인자입니다. 이날인자. 가난한 곳을 이인해가지고, 가난한 곳을 이인해가지고. 요 이자는, 또 이자는 앞에 거와 두 개 연결선, 연결선.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뭐 이래 등등 이래 되는데, 집이 가난한 곳으로 인해서, 그래서 폐학, 학문을 폐하면 불가 안 돼. 이 말이죠. 집이 가난하다고 해서 배움을 피하면 안 돼. 배운다는 건 아까 했지만도 꼭 학교로 가야 된다, 뭐 하는데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게 거의 다 배웁니다, 실은. 저희 우대 어른들만 해도
정말 크게 안 배워도 엄청나게 잘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다 노력해서 학문하는 뭔지 모르지만도. 그 다음에 가 띄우고 약보라 만약약자. 집이 만약 부자라도 불가 띄우고 불가야 하면 안 돼. 시자 믿을 시자 믿을 시자.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시자 믿는다. 믿을 시. 부는 부자 부자니까. 부자인 것을 믿고 그리고 결을 퇴자 배우라자. 배움을 결의하지 말라. 불가다 답하는 거죠. 자, 이것도 그렇죠. 오늘날도 똑같은데 집이 엄청나게 부자이면은 부자로서 갖고 있는 풍요로움 때문에 노력을 안 해요. 거의가 100%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공부도 안 하고 그 부를 갖고 놀라는 거예요. 즉 타락하기 쉽다는 겁니다. 부는. 이 굉장히 오늘날 또 많이 드러난 현상입니다. 자연지 돈이 있으니까 배움을 결의할 수밖에 없어요. 절실한 게 없으니까. 전혀 절실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반대예요. 빈약, 가난해도 만약 부지할 글자 배우자 학문을 부지런히 한다면 배움을 부지런히 한다면 그러면 가히 띄우치라. 가히는 뭐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몸을 세울 수 있어. 자기 삶의 기준을 자기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시는 뭐냐? 입신 출시한다는 말인데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입시입니다. 뭘 하고 싶으면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서 나는 요즘 말로 축구를 하겠다면 축구를 하는 거고 야구를 하면 야구를 하고 트로트 가수가 되면 가수를 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입신 출사 몸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노력하면. 부약 띄우고 근하면 부유에도 만약 부지런히 배운다면 명례도 영광이다. 이름이 곧 빛나고 영화로워. 아, 누구 빛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움은 뭐냐면 뇌를 활성화, 뇌를 하는 거예요. 뇌. 지난 후반기 첫 시간에 했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이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갈 때 그 선택했을 때 이 선택했을 때 그 운전대를 잡아야 돼. 운전대. 차를 타고 운전대를 잡지. 운전대를 잡는 게 뭐냐면 일단 마음이에요. 마음을 갖고 운전대를 닦고 운전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운전대를 잡고 하면은 그 뇌는 그 따라가는 거예요. 뇌는 하나 세포들이니까.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중 기억나시는 거지만 사람이 똑같은 방 두 개라잖아요. 두 개. 한 사람은 긍정, 기쁨, 이런 부정, 슬픔. 10명씩 학생을 집어넣고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끊임없이 기쁨과 긍정적인 영상 매체를 TV를 보내주면서 막 기뻐하고 시작해요. 이거는 너무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부정적인 영화를 보여줬다. 그럼 방에 딱 나와가지고 뇌를 딱 재면은 뇌의 호르몬이 달라집니다. 요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 요런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은 그냥 내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막 나오고 행복해하는 게 막이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오니 뭐냐면 뇌를 갖다가 해마를 덮는 거, 갑자기 시작하나요? 그런 나쁜 영향이 나와가지고 내가 활동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마음에 따라서 내가 확 바뀐다는 겁니다. 확 바뀐다는 거예요. 코티솔 같은 게 막 나오니, 코티솔 같은 게 막 나와. 그래서 마음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마음을 따라서 운전대를 어떻게 다녀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다 가난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에 어떤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을 갖다 운전에 까시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세상은.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분야든지 탁월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 볼게요. 유견, 오직, 볼 수 있다. 볼견자. 학자, 배우는 자죠. 현달하다는 뭐냐면
자기 이름과 명예를 갖다가 드날리는 게 현달이야. 드러날 혈자 달을 달다니까. 누구 그 이름 확 드러나는 게 바뀌는 게 현달이야, 현달. 그 불견 보지 못한다니까. 학자가 무성,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했어. 뜻이 있으면 나는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 난 축구 선수가 되겠다. 그러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도 축구 선수가 안 되고 가수가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야. 높은 건지 최고의 가수가 안 되더라도 가수는 가수니까. 배우면은 그 선택한 배움을 통해서 무조건 갈 수 있어요. 아까 산을 이야기했지만도 어느 한 루트를, 한 길을 타겠지만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정상에는 못 이르더라도 그 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아니라 단순하게 갖다는 겁니다. 머리가 복잡하면 절대 안 돼요. 아까 나와있지만 나무를 낳는데 나무를 가지치기를 잘해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람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 삶을 가지치기 하면서 단순화시키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결과가 좋아지는 거죠. 인생도. 그 가지치기 할 수 있는 게 자기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라는 것은. 그걸 잘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자기란 인생에 좋은 열매를 갖다 향해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는 이 배우는 자죠. 배움이라는 것은 이때 놈자자는 배우는 것이라 하죠. 이 배우는 학자는 놈자자는 사람을 이해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뭐뭐한 것, 물건을 이해하는 거죠. 뭐뭐한 것, 물건. 그러니까 또 배우는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 배우는 것. 요는 배우는 사람. 이 학자는 배우는 사람. 요는 배우는 것. 배우는 것은 내자는 바로 내자, 이해 내자. 바로. 예. 신지 보배야. 자기 몸의 보배야. 배우면은 배울수록 자기 몸이 보배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큰 보배는 육신이거든요. 육신 이상 보배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분야를 배우면은 자연히 보배가 돼. 뭐 요즘 그 여자분들한테 인기 많은 이명웅이라는 가수가 있대.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 배우는 것으로서 자기 몸을 보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면은 스스로 자기 몸을 보배로 만드는 거죠. 축구 잘하면 축구의 보배를 만들 수 있고, 아까 노래 잘하면 노래 보배를 만드는 거죠, 그냥. 그리고 보배를 만드는 게 바로. 또 배우는 것은 내 띄고 세고 이제 바로 이 세상의 이 보배야. 이 세상의 보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손흥민이 같은 경우는 영국에 있지만도 우리나라 사람들 세상이 좋아하는 보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보배이면서 세상이 전부 다 귀하게 여기는 보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배운다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집착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오늘 양궁하는 것도 역시 배우는 거고. 사격하는 것도 배우는 거고. 자기가 자기 좋아하는 거 보면은 자기 몸에도 보배를, 자기 몸을 보배로 만들어가는 거고 세상에서 칭송하는 보배가 되는 거고. 그래 된 거죠. 시고로, 고로 까닭이, 이런 까닭으로.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이런 까닭으로. 학즉, 이 적자는 연결사입니다. 이 고적자는 연결사일 경우 있고, 두 번째는 고적이 있고, 세 번째는 법칙자가 있어요. 대개 연결사일 경우는 하면 이렇게 하면 끝나요. 고적자는 그러면 곧 일말이고, 이 법칙자는 명사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것도 시고로 학적 같으면 연결사니까 배우면, 근데 배우면 이렇게 학적. 요 적자는 연결사로 배우면 이 말이죠. 바로 냈자, 바로 될 리자, 바로 군자가 돼. 군자란 말은 아까 축구, 트로트 가수 이명웅이, 손흥민 다 이야기했지만도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는 사람이 군자예요. 이 군자는 자기 분야에서,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을 것 같은데, 이거는 손우자, 이 손우자입니다, 손. 그러나 이거는 쥐봉, 이거는 입구. 그러니까 손으로 쥐봉을 잇는 사람, 이거는 이거 벼슬윤자예요, 벼슬윤자. 어떤 감독, 벼슬을 한 사람이 윤이에요. 원래 벼슬자 나왔어요, 윤수가. 그 사람이 자기만의 논리를 펴는 거죠. 바나나를 키우는 이렇게 사야 된다. 노래할 때는 이렇게 불러야 된다. 자기 스타일의 논리를 펴는 거죠. 그러면은 군자가 되는 거죠. 군자는 누구나가 이 세상에 자기만의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 다 군자예요. 자기 스타일. 그 논어의 첫 기절도 그래서 군자가 나온 건데. 그래, 이런 군자는 어떤 분야에든지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해서 자기 자신을 표출해 있는 사람 다 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냐면 바로 군자가 되는 거죠. 자기 분야에 공부를 하면은 바로 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학즉, 배우지 않으면, 연결해서 하니까, 변자를 끝내니까 배우지 않으면 위 소인이 된다. 소인은 뭐냐면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아까 산을 올랐을 때, 이 정상인데, 정상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산 전체가 보여요. 이 정상에 가면 산 전체가 다 보여요, 이렇게. 이쪽 능선길 이쪽 다 보여. 그런데 이 계곡에 발을 딱 담그고 앉아 놀면서 여기 올라가는 사람들이, 야, 전망 좋고, 어떤 동네에 어떻게 미약하면은, 이 계곡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야. 나는 계곡이 제일 좋은데 하면서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소인이에요. 축구의 고수 같으면 수없이 많은 축구의 영웅들을 갖다가 배우고 공부하고 그 사람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 스타일의 볼 차는 법이 나와서 축구 선수가 된 거고, 이명희 같이 가수도 노래하면 수없이 많은 노래를 하면서 자기 스타일 노래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이명 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이 계곡에 발 담그듯이 그냥 볼 몇 번 차고 난 다음에 나 축구 최고야 하면 자기 틀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소인이에요. 그 소인은 자기 주장이 차이 강하고 그걸 갖다 꺾지를 못해요. 완고하다는데. 자기 틀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기 틀에. 그래서 후지 학자는 이후에 배우는 자들은, 배운 자, 기후자니까, 배운 자, 의자는 마땅히 자입니다. 마땅히 각자, 힘쓸면 자. 마땅히 각각 힘써야 돼. 배움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도 반복해서 하면 배움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타고난 개성을 향해 가는 공부고, 그게 논어의 첫 개처나 하기 시수지면 불영여로하는 게 바로 그걸 말한다는 거고, 그 자기 자신의 개성을 알고 내 스타일을 아는 것이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니까. 이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자기 스스로가 주인공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80억 인구들이 나를 갖다가 도와주는 배역들이니까 그 배역들을 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주인공은 배역이 없으면 주인공이 안 되거든. 영화를 봤을 때 주인공은 그 배역들이 있잖아요, 배역들이. 배역들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라고 느끼고 사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배역들을 다 존경하고 받들며 사는 거죠. 그래야 좋은 주인공이 되죠. 그게 사랑이고 자비니까 바로. 그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주자가 말한 이 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넘어갈게요. 좀 길지만도. 아까 휘종 황제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왕조의 마지막, 북송 때 마지막 임금이고 무능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무능할 수밖에 없던 것은 정치판이 구법당, 신법당 해가지고 이제 말하면 보수, 진보처럼 구법법, 신법당에 맨날 뚜리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국가 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외침해 해가지고 북성이 망하게 돼, 금나라에서 망하게 된 건데,
그런 사람이 한 이야기란 건데, 그런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치고는 이 참 내용이 맞지 않을 정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 본인의 이야기인지 아닌지 궁금한 정도인데, 특별히 출전은 아니라고 나오니까 보니까. 자, 그러면 보면 휘종 띄우고 황제 띄우고 왈. 학자는 여화 띄우고 여도하고, 불학자는 여호 띄우고 여초로다. 여화 띄우고 여도해요. 국지 띄우고 정량이요. 세지 띄우고 대부로다. 여호 띄우고 여초해요. 경자 띄우고 정협하고, 서자 띄우고 번뇌로다. 타일 띄우고 면장에 회지 띄우고 이로로다. 자, 휘종 황제가 말하기를 배우는 자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자는 벼화자 곡식도자입니다. 벼화 곡식도. 이렇게 같은 여자입니다. 이것도 전반기에 말씀 한번 드렸지만, 다시 한번 드리지만도, 이 같다는 이미지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인의 음부다. 모든 사람은 여인의 음부를 통해 다녔잖아요. 여기 안 나온 사람 없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여자이면서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해? 그냥 만약이잖아, 만약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근데? 그런데 이게 같은 여자인데, 사람이 똑같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서가 돼요. 서. 용서 사람 말 쓰는데 누가 용서해. 말로 용서란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갖고 있는 처한 상황을 내가 절실하게 알고 있어. 정말 내 마음, 내 몸처럼 절실히 알고 있어. 그때 서가 나오는 거, 서가. 서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손을 다쳤을 때, 정말 저 사람 아프겠네. 그러면서 옆에 와서 절실히 나를 아프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서를 갖고 있는 거죠. 공자 사상 중에 융량 사상이 있는데, 그걸 내가 다음에 올릴게요. 우리 밴드에도. 제가 카톡에. 공자는 일이관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 공자가 참 좋아하는 말이 일이관지인데, 어느 날 정자하고 얘 제자들이 방에 앉아가 공부를 딱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특해가지고 공자가 그 방문을 떡 열어보고, 오도는, 오도는, 나의 길은 일이관지야. 이렇게 딱 나가버렸어. 이렇게 하고 문을 딱 나가요. 그때 아무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 정자가 물어요. 사람들이 제자들, 야, 저 무슨 말이야 했을 때 그 제자인 정자가 선생님이 일이관지는 충과 서다. 이 유명한 이야기죠. 이 공자 철학이죠. 일이관지는 뭐냐면은 아까 명상 참선하듯이 자기 속에 몰입하는 겁니다. 하나로서 한 의식을 자기 속에 막 몰입해서 빼뜨는 거죠. 그러면 관지가 되면 각을 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죠. 깨달음. 일이관지 깨닫고 보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일이로 해 대하는 것은 충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몰입하는 충이에요. 가운데 중자 마음 십자니까 속마음으로 가운데 내 속마음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명상 참선인 거죠. 그리고 딱 깨닫고 보니까 관지 꿰일관자 딱 꿰일관자 꿰에서 깨닫고 보니까 아까 쭉 이야기했지만도 정상이라면 이 80억 인구가 있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깨달아가 정상에 가서 보니까 이 80억 인구들이 전부 다 나와 한 몸 같은 거예요. 사람은 세포가 100쪽인데 100쪽의 세포가 있는 건데, 사람은 100쪽의 세포, 이게. 100쪽의 세포가 있는데, 이 100쪽의 세포가 어울려서 내 몸이 됐거든. 나는 100쪽의 세포를 줬다고, 한 세포. 원래 인간 단세포처럼, 단세포에서 100쪽의 세포가 되는데, 그러니까 내 몸이 100쪽의 세포이듯이 내가 깨닫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있고 진리가 다 있는 거야.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80억이 내 몸과 똑같은 거야.
그 마음이 서예의 마음, 서. 이게 바로 서예야. 그래서 공자 철학은 이리관지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충으로서 깨닫고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마음이란 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게 그게 공자 이리관지의 충서 사상이, 이 공자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내 속에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남도나 똑같다는 거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 불교의 그 자비, 그 다음에 유아의 인이 전부 이 사상이 나온 거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다 계시고, 불교도 자성이 밝아, 내 자성이 밝아, 내 속에 성품이 밝아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 속에서 전부 다 부처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자비면서 사랑이고 인이죠. 바로. 그 인은 뭐죠? 그러니까 배우는 자는 이 배워 갖고 곡식 같다는 것은 이 배우면 배울수록 뭐냐면 가장 사회상 중요한 거는 배워 곡식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못 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에 가장 중요한 자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주인공이니까. 불학자는, 배우지 않은 자는 이 호자는 호자는 쑥자는 쑥 자라는 쑥. 초자는 풀초자입니다. 쑥과가 풀초 같아요. 이거는 막 자라는 거예요, 막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 자라는 풀은 그냥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다 황폐화 만들고. 사람도 배우지 않으면 이 주변을 황폐화 시키는 거죠, 주변을. 완전히 황폐화 시킨 거죠. 그리고 여와 여도예요. 벼와 같고 곡식과 같으며 이 해자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해. 벼와 같고 곡식 같으며 소중한 곡식이요. 이거는 국지 띄우고 정약이야. 띄우시겠나? 여도 국지 띄우고 정약이야. 나라의 중요한 양식이야. 벼와 곡식이 백성들을 먹여 사는 중요한 곡식이듯이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벼와 곡식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될 곡식과처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국가에 나오는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는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연구와 결과를 통해서 해외 수출해 먹고 살거든요. 우리 수출을 못 먹고 사는 겁니다. 국가 자원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마치 벼나 곡식처럼 돼가지고 나라의 중요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나름에서는. 그래서 세집안, 이 세상에 큰 보배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호 여초야. 이거는 쑥과 같고 풀과 같으며 감탄어. 경자 띄우고 겸하고 서자 띄우고 경자는 밭갈경자예요. 밭갈경자, 경자. 농사 지는 사람이죠. 아까는 경자. 농사 지는 사람들은 싫어하고 정말 미워해요. 미워할 정자, 싫어할 정자니까 미워가 싫어해. 그게 좀 귀찮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이 바르게 펼쳐지는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우지 않고 자기 고집만 세우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방해되는 사람이죠. 맨날 그때요. 자기 옳다 그러는데요. 뭐. 그리고 서자, 홈이 섰자. 김 매는 사람이죠, 김. 김이 매는데 쑥이나 풀이 많으면 뭐냐면 번거롭다네, 번뇌. 번뇌 망상이 많은 거야. 이거 언제 봐야 되나 하면서.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일에, 다른 날에, 배우자 타일은 미래지, 미래. 미래에. 타일은 미래에. 면장. 담장의 얼굴. 얼굴을 담장이 되고 있어. 자, 얼굴을 담장이 되는 것은 이렇게 얼굴을 담장이 딱 되고 있는데, 딱 되고 있으면은 앞이 안 보여요, 일단. 앞이 안 보여.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담장이 딱 돼 있으니까. 배우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소풍을 와서 어떤 식 내 스타일의 소풍을 살다 가야 될 것인지 모르고 멍해진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그게 타일 면장이에요.
미래에 담장에다 얼굴을 딱 떼고는 앞도 못 볼 수 없고 지금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몰라하는 그 막막한 상태에 있는 거,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는 삶에, 자기 인생에서 이 세상 소풍이 끝나고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그때까지 뭐 해야지? 멍하니. 그게 바로 타일면장에서 회지르다. 후회할 회자예요. 후회해본들, 그때 후회해본들, 이미 있자, 늙었다. 이미 늙었어. 후회면 이미 늙었어. 그러니까 뭐냐? 그때마다 계속 자기 삶의, 자기 스타일에,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오니까 노래도 좋은 거지 뭐. 자기가 맞으면 하는 거죠. 그럼 계속 하다 보면 가서 자기 혼자 즐기게 잘 수 있고, 그러면 대긍정적으로 바뀌어지니까. 그러한 삶이 지금 필요하다 보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노왈. 노노는 공자가 지은 책인데, 공자 짓지 않았죠. 공자 제자들이 공자하고의 대화하고, 또 공자와 제자를 대화, 또 제자와 제자끼리, 또 공자와 그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것 같다. 제자들이 모은 책이야. 제가 내년에 하고 싶다는 이 논을 하고 싶은데, 실은. 어떨지 모르지만도. 그런데 거기도 역시 나왔는데, 이건 논어 태백편 17장에 나오는 전부 다. 논어 띄우고 왈, 학여 띄우고 불급이요, 유공 띄우고 실지라. 논의글을. 학문은 뭐 같이 해야 돼. 불급은 미칠급 아니 불자. 학문을 하는 것은 늘 미치지 않는 것과 같이 해야 돼. 미치지 않는 것과 같이 해야 돼. 공부는 언제 끝나느냐? 옛날 어르신네들이 이야기했을 때 공부는 언제 끝나느냐 했을 때 관뚜껑을 닫을 때, 공문의 관뚜껑을 닫을 때 끝난대요. 그러니까 학문은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산을 말하면, 자기 산을 말하면 늘 이 정상에 오르지 못한 것처럼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지만도 여러 말하면 끊임없이 확장시켜야 돼요. 확장시키는 게. 내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거든. 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시야가 달라지듯이 학문을 올라가면 그 분야의 공부를 할수록 그 분야의 고수가 돼가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아까 음악, 체육 다 이야기했지만도.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분야의 감독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유공시, 오직 유자, 오직 공자는 두려울 공자거든. 두려울 공자. 실은 잃을 시자입니다. 그러면 오직 그것을 공부한 것을이죠. 공부한 걸 잃지 않을까 두려워야 돼. 걱정해야 된다는 거야. 시지푸스의 신화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 신화에 나오는 건데, 그 저승 가서, 이승이 나쁜 짓을 하도 많이 저승 가서 죄를 얻었는데, 그 죄가 뭐냐면, 이 산에 무거운 돌을 밀어 올려가지고, 이 정상까지 갖다 올리는 거예요. 이승의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승 가서 버린데, 그런데 인행이 쭉 밀어 올리면은, 이 정상에 가면 이 돌이 머물지 못하고 금방 또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올리는 거는 엄청 힘들다 내려오는 건 순식간이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벌을 받은 거죠. 사람이 공부도 뭐 전화처럼 똑같은데 반복해서 계속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금방입니다. 공부는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뇌의 연결망이, 아까 뇌의 연결망이 한 번을 했을 때는 흐릿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했을 때, 다섯 번 했을 때, 그러면 이 연결망이 강해져요.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이게 딱 강해지는 거죠. 연결망이. 이 강해지면 뭐냐면 해마라고 기억하는 상태, 해마에다가 참고의 곡식을 저장하듯이 이 기억이 저장이 돼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 출력하듯이 출력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반복 교육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반복 교육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기 기억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죠.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말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는. 그러면 기억하면 할수록 뭐냐면 내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시야가 넓어지면 뭐냐면 내 마음이 여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골짜기에 발을 당했을 때 캄캄하게 여기밖에 안 보이게 답답한 게 올라가면 시야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프레임을 넓혀라. 프레임 창인데 창문을 넓혀라. 각자 자기가 보는 눈에 창문을 넓혀라. 창문을 넓힌 이유가 뭐냐면 똑같이 올라가면 내가 올라갈수록 이 바람으로 시야가 넓어지니까 창문을 넓혀라. 자, 창문이 넓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 심리학자가 이 현대 심리학이 있어요. 심리학. 사람의 심리학이란 게 뭔가 다쳐가지고 답답하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가 암도 생기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다 생기는데 현대인의 병이 70% 이상 75%까지 75%가 시민성 병인데 이 시민성의 병이 뭐냐면 심리학병이라 심리학병. 그러면 심리학병은 이런 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 마음의 창문을 이런 공부를 통해 이것이 마음의 창문을 확 열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뭐냐면 어지간한 스트레스는 그냥 실시 바람 부어치 스쳐가는 거예요. 그냥 내물 스쳐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 하나만 발목이 잡혀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끙끙하면은 그 백쪽의 세포들이 그 괴로워하는 것때 큰 파장이 깨져가지고 자기가 가장 약한 부위에 뭐냐면 문제가 생깁니다.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가 주장한 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 마음의 창문을 넓혀라. 마음의 창을 넓혀라. 쫀쫀하게 작은 거에서 매가 괴로워하지 마라 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현대인이 갖고 있는 심리학병 75% 심리학병을 갖다가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 사고의 전환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거라도 잊지 말고 계속 반복했을 때는 그러한 문제를 일다 그 말한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저걸 이제 혼자 애들 가르치는 문제로 다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